제가 몇 년 전에 이 채널의 첫 영상으로 스페이스X 비상장 주식에 대해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때 영상의 초점은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스페이스X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 당시에는 스페이스X가 아직 일반 대중에게는 멀게 느껴지는 비상장 회사였습니다. 로켓을 잘 만드는 회사, 스타링크라는 위성 인터넷 사업을 하는 회사, 그리고 언젠가 상장할 수도 있는 회사,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21년 초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는 약 740억 달러 수준으로 보도됐고 2021년 10월에는 약 1천억 달러 수준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상장 기업 가치는 1조 5천억 달러에서 1조 7,500억 달러, 그리고 폴리마켓이나 일부 방송에서는 2조 달러까지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즉, 첫 영상 당시와 비교하면 단순히 몇 배 오른 정도가 아니라 기업의 성격 자체가 다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공개된 S1 상장 신고서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스페이스X가 스스로의 시장을 매우 크게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스페이스X가 제시한 전체 시장 규모는 28조 5천억 달러입니다. 이건 거의 미국 국내 총 GDP 전체와 비교될 정도의 숫자입니다. 물론 이런 숫자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상장 문서에서 회사들은 자기 시장을 최대한 크게 보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의 정확성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질문입니다. 스페이스X는 우주회사인가? 아니면 미래산업의 기반 시설 회사인가? 저는 오늘 두 번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스페이스X는 단순히 로켓을 쏘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 회사는 앞으로 운송, 통신, 컴퓨팅 자원, 전력, 제조, 인공지능, 국방, 그리고 테슬라의 현실 세계, 즉 피지컬 AI 데이터까지 한 자본 구조 안에 묶으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이게 맞다면 스페이스X 상장은 단순한 주식시장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건 머스크 경제권이 공개시장으로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이미 이렇게 말합니다. 스페이스X는 로켓도 있고 스타러링크도 있고 인공지능도 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스페이스X는 어느 병목을 장악하고 있는가? 역사적으로 큰 부는 상품을 많이 파는 회사보다 병목을 장악한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철도 시대에는 철도가 병목이었습니다. 대항해 시대에는 항로와 항구가 병목이었습니다. 인터넷 시대에는 검색, 운영체제, 반도체,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이 병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20년의 병목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4가지입니다. 첫째, 지구 밖으로 물건을 보내는 운송 병목. 둘째, 지구 전체를 덮는 통신 병목. 셋째, 인공지능을 돌릴 전력과 컴퓨팅 자원 병목. 넷째, 현실 세계 데이터를 확보하는 병목. 스페이스X는 이 4가지를 한꺼번에 건드리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발사 사업을 단순 운송업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건 우주판 철도입니다. 철도의 가치는 기차표 가격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철도가 깔리면 그 주변에 도시가 생기고 물류가 생기고 부동산이 생기고 금융이 생깁니다. 해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 한 척의 운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운망이 세계 무역의 구조를 바꿨다는 점입니다. 스페이스X의 발사 사업도 비슷합니다. 발사 비용이 충분히 낮아지면 우주는 더 이상 과학 실험장이 아니라 경제권이 됩니다. 위성통신, 지구 관측, 군사정찰, 우주 제조, 궤도 컴퓨팅 자원, 달과 화성 물류, 이 모든 사업은 결국 싸고 자주 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의 발사 사업은 단순 매출보다 전략적 가치가 훨씬 큽니다. 이 회사가 장악하는 것은 로켓 시장이 아니라 우주 경제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스타링크도 흔히 위성 인터넷으로만 설명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 표현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스타링크는 인터넷 접속 상품이 아니라 지구 전체를 덮는 연결망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거진 전 세계 도시의 인터넷은 이미 끝난 시장입니다. 하지만 바다, 항공기, 전쟁지역, 재난지역, 산간지역, 사막, 개발도상국, 이동 중인 차량, 군사용 통신은 다릅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싸고 빠른 인터넷이 아니라 어디서든 연결되는 능력 자체가 전략 자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스타링크의 지정학적 가치는 이미 확인됐습니다. 앞으로는 민간 통신망이면서 동시에 군사 재난, 산업 기반망이 되는 구조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스타링크가 단순 가입자당 매출 사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스타링크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차량과 로봇을 연결하는 망, 해상과 항공의 기본 통신망, 국가 단위 비상 통신망, 센서 자료를 모으는 세계적 자료망, 그리고 인공지능 컴퓨팅 자원의 입력망.
이렇게 보면 스타링크는 넷플릭스처럼 가입자를 모으는 사업이 아니라 한 회사가 운영하는 전 세계 해저 광케이블, 인터넷 스테이션, 더하기 전 세계 B2B, B2C 인터넷망 사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경쟁을 이렇게 봅니다. 오픈AI 대 엔스로피 대 구글 대 xAI. 하지만 앞으로의 경쟁은 단순히 누가 더 똑똑한 모델을 만들었나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 경쟁은 세 가지로 갈 겁니다. 누가 더 싼 컴퓨팅 자원을 갖고 있는가? 누가 더 좋은 개발자 작업 흐름을 장악하는가? 누가 실제 배포까지 더 빠르게 연결하는가? 여기서 커서가 중요합니다. 커서를 만든 애니스피어가 어떤 회사인지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애니스피어는 2022년에 아직 MIT 재학 중이던 20대 초반의 4명의 창업자들이 세웠고, 그 회사의 인공지능 코딩 도구 커서는 2023년에 본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기반으로 만든 개발 도구였지만, 여기에 인공지능을 깊게 붙여서 개발자가 코드를 읽고 고치고 새 기능을 만들고 전체 코드 베이스를 질문할 수 있게 했습니다. 로이터와 테크크런치 보도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2026년 후반 애니스피어를 600억 달러에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고, 인수하지 않을 경우 1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협력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로 알려졌습니다. 애니스피어는 아직 법적으로 스페이스X 자회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커서가 스페이스X의 컴퓨팅 자원에 의존하고 스페이스X가 600억 달러 인수 선택권을 갖고 있으며 양사가 차세대 코딩, 인공지능을 함께 개발합니다. 법적 소유권은 없더라도 전략적으로는 이미 스페이스X의 영향권 안에 들어간 겁니다. 커서는 단순한 코딩 도구가 아닙니다. 개발자의 하루 작업 흐름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만약 xAI가 강한 모델을 만들고 커서 같은 개발 도구가 그 모델을 기본값으로 쓰고 스페이스X 또는 xAI가 막대한 컴퓨팅 자원을 직접 제공한다면 이건 엔스로픽과 매우 다른 경쟁 구조가 됩니다. 엔스로픽은 훌륭한 모델 회사이고 클로드 코드는 현재 부인할 수 없는 바이브 코딩 개발 도구의 수익 1위입니다. 하지만 xAI와 스페이스X가 노리는 그림은 더 큽니다. 모델, 컴퓨팅 자원, 통신망, 자료, 배포, 전력, 제조, 재력을 묶는 구조입니다. 이 관점이 중요합니다. 이미 인공지능 회사의 해자는 단순히 좋은 모델이 아닙니다. 진짜 해자는 개발자와 전문직 종사자분들이 매일 쓰는 도구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뒤에서 컴퓨팅 자원을 직접 공급하며 그 컴퓨팅 자원을 더 싸게 만들 전력과 시설까지 갖고 있는가입니다. 스페이스X와 xAI가 합쳐지는 논리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음은 콜로서스입니다. 콜로서스는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회사 xAI가 미국 멤피스주에 만든 초대형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센터입니다. 일반 데이터 센터가 서버를 많이 모아놓은 곳이라면 콜로서스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 수십만 개를 하나로 묶어서 인공지능 학습, 추론 처리 시설입니다. xAI는 콜로서스를 122일 만에 만들었고 이후 20만 개 H백 그래픽 처리 장치 규모로 확장했습니다. 엔비디아도 2024년에 콜로서스가 20만 개 규모의 호퍼 그래픽 처리 장치로 확장 중이라고 인증했습니다. 저는 콜로서스가 일반 투자자들에게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봅니다. 콜로서스는 단순한 컴퓨팅 센터가 아닙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컴퓨팅 자원 공장입니다. 예전 인터넷 시대의 승자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버를 빌려주는 사업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시대에는 서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성능 반도체, 전력, 냉각, 통신, 자료센터 건설 속도, 그리고 그 전체를 운영하는 능력. 이걸 직접 가진 회사와 남에게 빌려 쓰는 회사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커집니다. 여러 방송과 관련 기사를 요약하면 스페이스X가 아마존 웹서비스 같은 수준의 컴퓨팅 기반 시설을 만들 수 있다는 논리가 나옵니다. 특히 엔비디아 고성능 반도체가 각종 지구 촬영에 쓰이는 인공위성에서 이미 운용되고 있다는 주장까지 언급되면서 우주와 컴퓨팅 자원이 연결되는 그림이 논의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아직 검증과 현실성 평가가 필요합니다. 적게도 인공위성 기반 데이터 센터라는 말은 멋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수리와 교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발사 비용이 얼마나 더 낮아져야 하는지, 통신 지원과 보안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가 모두 어렵습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흥미롭습니다.
지상에서는 전력, 토지, 허가, 냉각이 병목입니다. 우주에서는 태양광은 풍부하지만 열 배출과 유지 보수가 병목입니다. 만약 스페이스X가 발사 비용을 충분히 낮추고 스타링크로 통신망을 깔고 xAI와 커서가 인퍼런스 수요를 만들고 테슬라가 전력 저장과 제조를 지원한다면 이건 단순한 데이터 센터 사업이 아니라 컴퓨팅 자원 공급망 전체를 장악하려는 시도가 됩니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질문이 나옵니다. 스페이스X에 테슬라까지 붙으면 어떤 시너지가 생기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단순히 머스크 회사끼리 합치는 것 정도로 봅니다. 하지만 더 깊게 보면 테슬라는 스페이스X가 부족한 지상 기반을 제공합니다. 테슬라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은 5가지입니다. 첫째, 대량 제조 능력. 테슬라는 대량 생산, 공급망, 공장 자동화 경험이 있습니다. 로켓, 위성, 로봇, 차량, 배터리, 반도체 설계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제조 역량은 핵심이 됩니다. 둘째, 전력 저장. 스페이스X와 xAI의 컴퓨팅 자원 사업은 결국 전력 사업입니다. 테슬라의 메가팩은 여기서 중요합니다. 실제로 공개된 S의 신고서와 보도에 따르면 스페이스X와 xAI는 테슬라 메가팩을 대규모로 구매했고 2025년에는 사이버 트럭도 1억 3,100만 달러어치 구입했습니다. 셋째, 향실 세계 자료. 인공지능 모델은 인터넷 글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현실 세계를 이해하는 자료입니다. 테슬라 차량, 로봇, 자율주행, 공장 자료는 xAI와 결합될 때 매우 독특한 자산이 됩니다. 넷째, 로봇. 만약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제 산업 현장에 들어가면 스페이스X의 화성기지나 우주 제조시설에 필요한 자동화 기술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화성 이야기가 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극한 환경에서 일하는 로봇이라는 관점에서는 논리적 연결점이 있습니다. 다섯째, 자본시장 서사. 이게 가장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따로 있으면 투자자들은 항상 묻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시간은 어디로 가는가? 테슬라 자원이 스페이스X에 쓰이는 것 아닌가? 스페이스X 자원이 xAI에 쓰이는 것 아닌가? 하지만 하나의 거대한 구조로 묶이면 이 질문은 바뀝니다. 이 생태계 전체가 하나의 산업 플랫폼인가? 여러 방송에서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결국 합쳐질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본다는 취지의 주장을 합니다. 저는 이 주장이 반드시 맞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논리는 이해됩니다. 테슬라, 스페이스X, xAI가 모두 따로 있으면 이해관계 충돌입니다. 한 회사 안에 있으면 수직 통합입니다. 이 차이가 엄청 큽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스페이스X는 거의 완벽한 미래 기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물론 조심해야 할 점도 여러 개 있습니다. 좋은 투자 이야기는 항상 리스크가 있습니다. 특히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는 더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재정학에선 알파는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단정지어 말합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지배구조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적했듯이 공개 자료에는 머스크 관련 회사들 사이의 거래가 매우 많이 나타납니다. 스페이스X, xAI, 테슬라, X, 보링 컴퍼니가 서로 얽혀 있습니다. 이걸 좋게 보면 시너지입니다. 나쁘게 보면 이해관계 충돌입니다. 예를 들어 스페이스X가 테슬라 제품을 사면 그게 스페이스X 주주에게 좋은 거래인지 테슬라 주주에게 좋은 거래인지 아니면 머스크 생태계 전체에 좋은 거래인지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상장 후에는 이 질문이 더 커집니다. 특히 머스크가 압도적인 의결권을 갖는 구조라면 일반 주주는 경제적 지분은 가져도 실질적 통제권은 거의 없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도 머스크가 스페이스X 의결권의 85%를 통제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 양날의 검입니다. 머스크가 있기에 이 회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머스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견제 장치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돈입니다. 이 회사는 돈을 엄청나게 씁니다. 스타쉽 개발, 스타링크 위성망, 인공지능 자료센터, 전력 인프라, 반도체 협력, 화성 계획. 이건 가벼운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닙니다. 스페이스X와 xAI가 결합된 회사는 지난해 190억 달러 매출에 거의 50억 달러 손실을 냈습니다.
또 상장으로 800억 달러 이상을 조달할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그만큼 필요한 자금 규모가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투자자들은 여기서 냉정해야 합니다. 이 회사가 위대한 회사일 수 있다는 것과 지금 가격이 좋은 투자 가격이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총 시장 규모의 함정입니다. 28조 5천억 달러. 이 숫자는 투자자들을 흥분시킬만 합니다. 하지만 큰 시장이 곧 큰 이익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철도도 세상을 바꿨지만 모든 철도 투자자가 돈을 번 것은 아닙니다. 항공도 세상을 바꿨지만 항공사는 역사적으로 투자자에게 항상 좋은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인터넷도 세상을 바꿨지만 닷컴 버블에서 수많은 회사가 사라졌습니다. 스페이스X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 경제가 진짜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가 주주에게 얼마나 남을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번째 리스크, 테슬라 결합은 시너지이면서 동시에 오염입니다. 테슬라가 붙으면 장점이 큽니다. 전력, 제조, 로봇, 자율주행 자료, 공장 자동화 모두 스페이스X와 xAI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도 큽니다. 테슬라 주주가 원하지 않는 자본 배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 주주가 원하지 않는 테슬라 지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xAI의 손실이 스페이스X의 아름다운 우주 서사를 흐릴 수 있습니다. 특히 xAI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만 인공지능 경쟁은 잔인합니다. 오픈AI, 엔스로픽, 구글, 메타와 경쟁하려면 돈이 끝없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테슬라까지 합치면 완벽하다가 아니라 테슬라까지 합치면 더 강력하지만 더 복잡하고 더 위험하다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종합해 볼 때 저의 생각은 스페이스X는 주식이 아니라 구조 변화에 대한 베팅입니다. 스페이스X를 단순 로켓 회사로 보면 지금 기업 가치는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를 이렇게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주로 가는 운송망, 지구 전체를 덮는 통신망, 인공지능 컴퓨팅 자원 공장, 테슬라의 전력, 제조, 로봇, 현실 세계 자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자본 구조로 묶으려는 시도. 이렇게 보면 스페이스X 상장은 단순한 상장이 아닙니다. 이건 다음 산업시대의 운영체제를 누가 소유할 것인가에 대한 베팅입니다. 스페이스X는 위대한 회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회사가 항상 좋은 가격의 주식은 아닙니다. 특히 1조 5천억 달러, 2조 달러 시가총액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부터는 투자자는 꿈만 보면 안 됩니다. 첫째로 단기적으로 상장 후 락업 피리어드 해제, 즉 보호예수 해제일을 주의하겠습니다. 스페이스X는 일반적인 180일 일괄 해제가 아니라 70일, 90일, 105일, 120일, 135일에 각각 7%씩 단계적으로 풀리고 3분기 실적 발표 후 추가 28%, 나머지는 상장 180일 후 풀리는 구조이며 머스크와 주요 투자자 일부는 366일 동안 매각이 제한됩니다. 중장장기적으로 스페이스X의 대부분의 실적을 올리는 스타링크의 이익률을 보겠습니다. 로켓 발사 시장은 독점점을 감안할 때 미국 정부나 EU 국가들이 자기만의 스타링크 같은 적에도 인공위성 통신망 구축을 스페이스X에 의뢰하는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중장장기적 위험 요소로는 xAI와 컴퓨팅 자원 사업이 손실을 먹는 구멍이 아니라 진짜 기반 사업이 될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콜로서스를 엔스로픽이나 다른 회사들에게 빌려줘서 수익을 올리는 건 좋지만 자기 회사인 xAI는 안 하거나 못하면 xAI는 오픈AI나 엔스로픽의 서열에 끼지 못한다는 뜻이겠지요. 저는 스페이스X의 시가총액을 인증하려면 xAI가 꼭 오픈AI나 엔스로픽의 서열에 끼고 그만큼의 수익률을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와의 결합이 정말 현실화가 되고 상세사항이 공시될 때 주주가치를 높이는 통합인지 아니면 머스크 제공 내부의 복잡한 자금 순환인지를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이 점들이 순조롭게 풀리면 스페이스X는 단순 우주기업이 아니라 21세기 최대 산업 플랫폼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점들이 흐려지면 투자자는 가장 멋진 이야기 속에서 가장 비싼 가격을 치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스페이스X는 너무 비싼 회사일까요? 아니면 아직도 우리가 너무 작게 보고 있는 회사일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